트럼프 대통령이 삼성전자 앞에서 총구를 내렸습니다. 전 세계를 상대로 관세 폭탄을 터뜨리며 공포 정치를 펼치던 미국 대통령. 그런 그가 유독 한국의 삼성 앞에서는 헛기침을 하며 뒷걸음질 치고 있습니다. 미국 우선주의를 외치던 그가 왜 삼성전자 앞에서는 이토록 작아지는 걸까요? 지금 경기도 평택의 한 비즈니스 호텔 로비에는 믿기 힘든 광경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구글, 애플, 아마존의 핵심 임원들이 몇 달째 체크아웃도 못한 채 사실상 노숙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로 호령하는 이들이 왜 한국의 지방도시 호텔에서 삼성의 눈치만 살피며 매달리고 있는 걸까요? 미국의 자존심인 인공지능 산업은 물론 국방부의 첨단 무기조차 삼성의 이것 없이는 단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는 기이한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미국도 삼성을 강하게 압박하며 길들이려 했습니다. 하지만 삼성이 숨겨왔던 독한 승부수를 확인한 순간 백악관의 기류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도대체 삼성이 던진 그 치명적인 카드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왜 미국은 자국 기업 마이크론이 아닌 한국의 삼성에게 인공지능의 심장을 구걸할 수밖에 없게 된 걸까요? 전 세계 강대국들을 우리 앞에 줄 세우게 만든 삼성의 진짜 전략, 그리고 여러분의 지갑과 직결된 이 거대한 음모의 실체를 지금부터 하나씩 공개합니다. 안녕하세요. 해외감동튜브입니다. 이야기 시작에 앞서 구독, 좋아요, 그리고 대한민국 파이팅 댓글로 한국을 응원해주세요. 더 좋은 사연을 전달하는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반도체전략연구소에서 수석 분석관으로 근무하고 있는 김진호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경제 뉴스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대한민국이 전 세계를 상대로 벌이고 있는 거대한 에너지와 기술의 전쟁에 관한 기록입니다. 사실 처음 이 프로젝트의 데이터가 제 책상 위에 올라왔을 때 저조차도 제 눈을 의심하며 수차례 재검증을 지시했을 정도로 믿기 힘든 숫자들이 가득했습니다. 미국과 일본의 내로라 하는 정보기관들과 경제 전문가들은 처음에 한국의 움직임을 보고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한국이라는 조그만 나라가 아무리 반도체를 잘 만든다고 해도 결국 미국의 원천 기술과 일본의 소재 장비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는 하청 공장에 불과하다고 깎아내렸기 때문입니다. 특히 일본의 유력 경제지들은 한국의 반도체 공장들이 인공지능 시대를 맞아 생산 라인을 교체한다는 소식을 듣고는 무모한 도박이라며 비아냥거렸습니다. 그들은 한국이 일반 메모리 시장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은 제사를 깎아먹는 행위이며 조만간 한국의 대기업이 자금난에 허덕이며 일본 기업에게 구걸하러 올 것이라는 악의적인 분석을 쏟아냈습니다. 미국 백악관의 참모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한국의 반도체 생산 능력이 데이터로 보고될 때마다 통계 오류가 있는 게 아니냐며 담당자들을 질책했습니다. 당시 보고서에 찍힌 수치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한국의 평택 공장에서 뿜어져 나오는 반도체 생산의 효율성이 기존 공정보다 무려 40% 이상 높게 측정되었고, 특히 인공지능 서버의 핵심인 데이터 처리 전력 효율은 전세계 그 어떤 기업도 도달하지 못한 압도적인 기록을 경신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미국 국가안보국은 한국이 어떻게 저런 미친 성능의 제품을 대량으로 찍어낼 수 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며 한국 정부가 기술 수치를 조작해 몸값을 불리려 한다고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습니다. 실제로 당시 세계 반도체 시장의 전력 보급률과 전압 안정성 지표를 보면 한국의 기술력은 이미 인간의 상식을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인공지능 연산에는 상상을 초월하는 전력이 소모되는데 한국의 대기업이 개발한 특수 공정은 전압 변동을 0.001% 이내로 제어하며 전력 소모량을 기존 대비 60% 이상 절감하는 기적 같은 수치를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전 세계 데이터 센터들이 가장 골머리를 앓고 있던 발열과 에너지 비용 문제를 단숨에 해결할 수 있는 수치였지만 서구권 전문가들은 이를 보고도 고개를 저었습니다. 한국 같은 자원 빈국에서 어떻게 전력 제어 분야에 이런 혁명적인 성과를 냈겠느냐며 그저 운이 좋았거나 일시적인 실험실 결과일 뿐이라고 치부해버린 것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기록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미국과 일본이 한국을 무시하며 자기들끼리 연합체를 구성해 한국을 따돌리려 할 때 평택의 거대 공장들은 24시간 멈추지 않고 전 세계 인공지능 시장의 목줄을 쥐기 위한 준비를 마쳤습니다. 인공지능 경쟁에서 밀리면 국가의 운명이 끝난다는 공포에 휩싸인 구글과 아마존 같은 기업들이 가장 먼저 이상함을 감지했습니다. 자신들이 주문한 반도체가 예정대로 오지 않자 그들은 처음으로 한국의 생산 라인을 직접 시찰하겠다고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한국 땅을 밟아 실제 가동 중인 설비의 전력 효율과 생산 속도를 실시간 모니터링 수치로 확인한 순간 현장은 그야말로 정적이 흐르는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그동안 한국을 얕보던 외국의 기술 고문들은 모니터에 뜨는 말도 안 되는 전압 안정화 수치를 보고는 기계가 고장난 게 아니냐며 직접 장비를 뜯어보겠다고 난동을 부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재검증 결과는 변하지 않았고 오히려 수치는 처음보다 더 정교하게 목표치를 상회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조용히 숨겨온 이 압도적인 기술력이 단순히 우연이 아니라 수십 년간 축적된 공정의 미학이라는 것이 밝혀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한국이 진짜 무서운 점은 이 엄청난 기술력을 공개하면서도 정작 핵심 중의 핵심인 비장의 무기는 깊숙한 곳에 따로 숨겨두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여러분이 뉴스에서 보시는 것보다 훨씬 더 치밀하고 거대한 대한민국의 승부수입니다. 미국이 왜 결국 한국에게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일본이 그토록 질투하며 방해하려 했던 한국의 진짜 저력이 무엇인지 이제 그 첫 번째 베일을 벗겨보려 합니다. 아직 여러분이 상상조차 하지 못한 충격적인 진실들이 뒤편에 줄줄이 대기하고 있으니 절대 시선을 떼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국의 기술이 어떻게 전 세계의 전력을 통제하고 강대국들의 항복을 받아냈는지 그 소름 돋는 과정이 이제 본격적으로 펼쳐집니다. 미국과 유럽의 기술 전문가들이 한국의 평택 공장 실사 결과를 보고받았을 때 그들이 가장 먼저 내뱉은 말은 이게 물리적으로 가능하냐는 불신이었습니다. 그들은 한국이 발표한 전력 효율 데이터가 기존 반도체 공학의 한계를 정면으로 거부하는 수치라며 이를 검증하기 위해 세계 최고의 공학자들을 한국으로 급파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한국에 도착해서 가장 먼저 마주한 것은 자신들을 환영하는 레드카펫이 아니라 철저하게 통제된 보안 구역과 자신들의 오만을 비우는 듯한 압도적인 공장의 규모였습니다. 당시 서구권 언론들은 한국이 반도체 생산 라인을 교체하면서 발생한 일시적인 공급 부족을 마치 대단한 전략인 양 포장하고 있다며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특히 일본의 소재 기업들은 한국이 핵심 부품 생산을 줄이는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한국 반도체의 종말이 시작되었다는 자극적인 기사를 연일 보도했습니다. 그들은 한국의 대기업이 고가의 제품에만 집중하느라 일반 시장의 점유율을 잃게 되면 결국 기초 체력이 바닥나 무너질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간과한 것은 한국이 단순히 제품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 에너지망의 설계도를 새로 쓰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당시 현장에서 측정된 한국 반도체의 전압 안정성은 경이로운 수준이었습니다. 보통 인공지능 연산을 수행할 때 발생하는 급격한 전력 부하는 시스템 전체의 전압을 흔들어 성능 저하를 일으키지만 한국의 기술진이 완성한 새로운 제어 시스템은 부하가 걸리는 0.1초의 순간에도 전압을 칼날처럼 일정하게 유지했습니다. 이를 지켜본 외국의 대기업 기술이사들은 자신들이 사용하는 측정 장비의 오차 범위를 넘어서는 수치에 경악하며 장비를 다시 세팅해야 한다고 소리를 높였습니다. 수차례 반복된 재측정 결과 전력 소모량 대비 연산 속도는 기존 대비 75% 이상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수치가 의미하는 바는 명확했습니다. 전 세계 데이터 센터들이 한국의 반도체를 쓰지 않을 경우 경쟁사보다 3배 이상의 전기 요금을 더 내야 하며 이는 곧 기업의 파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고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정계와 언론은 여전히 한국을 얕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한국이 가진 기술이 독보적일지는 몰라도 미국이 원천 설계 자산을 회수하거나 관세를 높이면 결국 무릎을 꿇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감히 미국의 패권에 도전할 배짱은 없을 것이라며 한국의 인내심을 시험하려 들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대기업은 이들의 압박에도 침묵을 지켰습니다. 오히려 뒤에서는 더 무서운 계획을 실행에 옮기고 있었습니다. 전 세계가 한국의 반도체 가격 상승에만 주목하고 있을 때 한국은 이미 전 세계 전력망의 표준을 자신들의 기술에 맞추도록 유도하는 거대한 그물을 짜고 있었습니다. 인공지능 시대의 핵심은 단순히 계산을 빨리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계산을 유지하기 위한 전력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관리하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을 한국은 누구보다 먼저 간파했습니다. 각국의 정부 관계자들이 한국을 방문해 기술 공유를 요구하며 으름장을 놓을 때도 한국의 답변은 늘 한결같았습니다. 아직 보여줄 단계가 아니며 모든 것은 계약 조건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는 차가운 태도였습니다. 이런 한국의 태도에 분노한 일부 국가는 한국산 제품에 대한 보복 조치를 논의하기도 했지만
그들이 가진 데이터 분석 보고서가 업데이트될 때마다 논의는 힘을 잃었습니다. 한국의 보급률이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한국이 보급을 허락하지 않는 순간 전 세계 인공지능 서버의 절반 이상이 멈춰버릴 것이라는 시뮬레이션 결과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한국이 왜 이렇게까지 폐쇄적으로 기술을 숨기는지 의아해했습니다. 단순히 돈을 더 벌기 위해서라고 하기엔 한국의 행보가 너무나도 대담하고 치밀했습니다. 일본의 정보 당국은 한국이 북한과의 대치 상황을 이용해 무기 체계에 들어가는 반도체 기술을 민간 영역으로 전용했을 가능성까지 제기하며 국제조사를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이러한 모욕적인 언사에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조사를 요구할수록 한국은 자신들이 가진 카드를 더 깊숙이 숨기며 때를 기다렸습니다. 여러분은 아마 지금쯤 삼성이 단순히 메모리 가격을 올려서 돈을 버는 것이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제가 분석한 데이터에 따르면 삼성의 진짜 목적은 따로 있었습니다. 가격 결정권은 그저 작은 미끼에 불과했습니다. 그들이 진짜로 노린 것은 전 세계 강대국들이 한국의 기술 없이는 국가의 기간 시설조차 돌릴 수 없게 만드는 에너지 종속이었습니다. 미국 백악관의 안보 보좌관이 한국의 기술 수치를 보고 바꾸는 말도 안 된다며 서류를 집어 던졌다는 일화는 업계에서 유명합니다. 그는 한국이 어떻게 미국도 성공하지 못한 전력 제어, 반도체의 수요를 90% 이상 끌어올렸는지 도저히 믿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한국이 발표한 수치를 조작이라고 단정짓고 자신들의 기술진을 평택 공장 깊숙한 곳까지 밀어넣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공장 내부에서 마주한 것은 자신들이 상상했던 것 이상의 거대한 진실이었습니다. 이제 곧 그들이 목격한 충격적인 장면과 함께 한국이 왜 그토록 오랫동안 이 기술을 숨겨야만 했는지 그 필연적인 이유가 드러납니다. 한국을 비웃던 전 세계 언론들이 한순간에 찬사로 태도를 바꾸게 만든 결정적인 사건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직 2단계에 불과합니다. 뒤로 갈수록 여러분이 알고 있던 상식이 무너지는 진짜 한국의 힘을 보게 되실 겁니다. 과연 한국은 어떤 방식으로 전 세계를 자신들의 발 아래 두게 되었을까요? 그 소름 끼치는 전략의 다음 장을 계속해서 지켜봐 주십시오. 미국과 일본의 합동기술조사단이 평택 공장 지하 3층에 위치한 핵심 설비 가동 구역에 들어섰을 때 현장은 기이할 정도로 적막했습니다. 수만 대의 장비가 동시에 돌아가고 있었지만 소음은커녕 미세한 진동조차 느껴지지 않는 완벽한 제어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조사단장을 맡았던 미국의 전자공학 석학은 자신이 들고 온 정밀 측정기를 벽면 전력 단자에 연결한 뒤 단 5분 만에 얼굴이 하얗게 질려버렸습니다. 그가 평생 연구해온 반도체 상식으로는 도저히 존재할 수 없는 수치가 화면에 선명하게 찍혔기 때문입니다. 그가 목격한 것은 바로 전력 손실률 0.05% 미만이라는 경이로운 지표였습니다. 전 세계 그 어떤 최첨단 반도체 공장도 전기를 빛과 신호로 바꾸는 과정에서 최소 15% 이상의 전력을 연로 낭비하게 됩니다. 하지만 한국의 이 시설은 투입된 에너지를 거의 100% 가깝게 데이터로 변환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전기를 아끼는 문제가 아니라 에너지의 물리적 성질 자체를 한국이 완벽하게 통제하고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일본 측 조사관은 장비의 오작동을 확신하며 본국에서 가져온 예비 측정기까지 동원해 3번이나 재측정을 수행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동일했습니다. 전압의 파동이 아예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직선으로 유지되는 이 현상을 보고 일본 조사관은 현장에서 주저앉아 이건 과학이 아니라 마법이라며 탄식했습니다. 당시 외부에서는 한국을 향한 비난 여론이 극에 달해 있었습니다. 영국의 한 유력 매체는 한국이 인공지능 메모리 생산을 핑계로 일반 소비자용 메모리 공급을 중단한 것을 두고 인류의 디지털 진보를 인질로 잡은 특정 기업의 횡포라고 연일 비판했습니다. 독일과 프랑스의 정보통신 장관들은 한국이 유럽 기업들에게 보급하는 반도체 물량을 의도적으로 제한하고 있다며 국제사법 재판소 제소까지 언급하며 한국 정부를 압박했습니다. 그들은 한국이라는 나라가 자신들의 기술적 우위를 이용해 전 세계 스마트폰과 컴퓨터 가격을 마음대로 주무르는 것을 절대 좌시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거센 비난 속에서도 한국의 대기업은 단 한마디의 변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해외 언론의 비난이 거세질수록 평택 공장의 보안 등급을 최고 단계로 올리고 외부인의 접근을 철저히 차단했습니다. 이러한 한국의 태도는 전 세계의 의구심을 더욱 증폭시켰습니다. 도대체 한국이 무엇을 감추고 있길래 전 세계의 몰매를 맞으면서도 입을 굳게 다물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 온갖 추측이 난무했습니다.
일각에서는 한국이 사실은 기술 개발에 실패해서 물량을 못 내놓는 것이라는 악성 루머까지 돌았고, 일본의 경쟁업체들은 이때가 기회라며 한국의 빈자리를 치고 들어오기 위해 대규모 투자를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발표한 기술 수치는 한국이 이미 달성한 수치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일본 기업들이 야심차게 내놓은 차세대 메모리의 전력 소모량은 한국의 구형 모델보다도 높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 시장은 한국을 믿지 않았습니다. 조그만 영토에 자원도 없는 한국이 기초 과학의 종주국인 일본이나 미국을 앞질렀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미국 국방부 산하연구소는 한국의 데이터가 실생활 환경에서는 구현 불가능한 조작된 수치일 것이라는 비밀 보고서를 백악관에 제출하기까지 했습니다. 이 시기 백악관은 한국에 대한 최후 통첩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만약 한국이 반도체 생산 공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미국 기업들에게 우선권을 부여하지 않는다면 포편 관세 도입은 물론 한국으로 향하는 핵심 소재의 수출을 전면 차단하겠다는 무시무시한 계획이었습니다. 미국의 반도체 연합체는 한국이 가진 전압, 제어 기술의 핵심 특허가 자신들의 원천 기술을 도용한 것이라며 거액의 소송을 제기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전 세계가 한국을 사방에서 포위하고 숨통을 조여오던 일촉즉발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한국 정부와 대기업이 공동으로 주최한 비공개 시연회에서 믿기 힘든 일이 벌어졌습니다. 전 세계 주요 국가의 안보 책임자들과 빅테크 대표들을 초청한 자리에서 한국은 자신들이 개발한 반도체가 단순히 메모리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 보였습니다. 한국의 기술진이 버튼을 누르자 시연장에 설치된 거대한 인공지능 서버 군단이 가동되었습니다. 놀라운 점은 그 어마어마한 연산을 수행하면서도 서버실의 온도가 단 1도도 오르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전력 소모 지표는 평소의 10% 수준으로 뚝 떨어져 있었습니다. 현장에 있던 미국 국방부 관계자들은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며 경악했습니다. 인공지능 무기 체계에서 가장 큰 적은 발열과 전력 부족입니다. 한국은 이 두 가지 난제를 반도체 칩 하나로 완벽하게 해결해버린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시연의 마지막에 공개된 데이터 보급률 지표는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한국은 이미 전 세계 인공지능 연산에 필요한 핵심 자원의 80% 이상을 장악할 수 있는 생산 체계를 완성해 두었습니다. 즉 한국이 마음만 먹으면 전 세계의 모든 인공지능 서비스를 오늘 밤 당장 멈춰 세울 수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미국과 일본의 전문가들은 자신들이 그토록 무시했던 한국이 언제 이렇게 거대한 괴물로 성장했는지 공포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한국을 얕보며 하청 기지 취급했던 자신들의 오만이 얼마나 위험한 도박이었는지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 역시 한국이 준비한 거대한 시나리오의 일부일 뿐이었습니다. 한국은 아직 전 세계를 침묵시킬 진짜 비장의 무기를 꺼내지도 않았습니다. 도대체 한국이 평택 공장 깊숙한 곳에 숨겨둔 그 마지막 열쇠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왜 미국 대통령은 이 시연회 직후 한국에 대한 모든 공격적인 성명을 철회하고 비밀리에 평택으로 특사를 파견하게 된 것일까요? 3단계를 넘어 4단계로 진입하면서 그동안 베일에 쌓여있던 대한민국의 진정한 위상과 전 세계를 참교육할 반전의 서막이 열립니다. 지금부터 보실 내용은 지금까지의 상식을 완전히 뒤집는 전개가 될 것입니다. 끝까지 집중해 주십시오. 대한민국이 어떻게 전 세계 에너지의 심장을 쥐게 되었는지 그 실체가 곧 공개됩니다. 미국 백악관 특사가 평택 공장 VIP 접견실에 도착했을 때 그를 맞이한 것은 한국 측의 정중한 환대가 아닌 싸늘한 정적이었습니다. 미국은 그동안 한국을 우방이라는 이름 아래 기술적으로 통제할 수 있다고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그날 특사의 손에 들린 한국의 내부 기밀 보고서는 미국의 자존심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보고서에 기록된 한국 반도체의 전력 효율과 전압, 보관력 수치는 지구가 아닌 외계의 기술이라고 해도 믿을 정도로 압도적이었습니다. 당시 인공지능 서버 시장의 전력 보급률은 포화 상태에 이르러 전 세계 대도시들이 전력난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구글과 아마존의 데이터 센터 하나가 소모하는 전력이 웬만한 중소도시 전체의 전력량과 맞먹는 수준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국의 대기업이 완성한 이른바 초저전압 인공지능 메모리는 기존 시스템이 필요로 하는 전력의 단 5%만으로도 동일한 연산 속도를 냈습니다. 이는 전 세계 전력 인프라의 판도를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수치였습니다. 미국 특사는 이 수치가 사실이라면 미국의 셰일가스 혁명보다 더 거대한 에너지 혁명이 한국에서 시작된 것이라며 본국에 긴급 타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이 시점에도 일본과 유럽의 보수적인 언론들은 한국의 발표를 깎아내리기 바빴습니다. 일본의 한 국영방송은 특집 다큐멘터리를 통해 한국이 전압 안정화 수치를 조작했을 가능성이 99%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들은 한국의 공장지대에 투입되는 총 전력량과 반도체 생산량을 대조해 볼 때 물리적으로 그런 저전력 구현은 불가능하다는 논리를 펼쳤습니다. 유럽의 환경 단체들조차 한국의 반도체 공정이 사실은 엄청난 양의 탄소를 배출하고 있을 것이라며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전 세계는 여전히 한국이라는 나라를 믿고 싶지 않았고 그들이 쌓아올린 거대한 기술의 탑을 무너뜨리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전 세계적 조롱과 무시 속에서 한국은 마침내 누구도 예상치 못한 1차 참교육을 시작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조용히 전 세계에 공급되던 일반 메모리의 할당량을 10%더 감축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겉으로는 공정 전환을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했지만 이는 한국을 얕보던 국가들에게 보내는 강력한 경고장이었습니다. 이 발표가 나오자마자 일본의 가전업체들과 미국의 보급형 PC 제조사들은 비명을 질렀습니다. 메모리 가격이 하루 만에 40% 폭등했고 물량을 구하지 못한 기업들은 생산 라인을 멈춰야 했습니다. 이때 재미있는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한국을 그토록 비난하던 기업들이 공식적으로는 항해 성명을 내면서도 뒤로는 한국의 대기업 본사에 직원을 보내 제발 물량만이라도 배정해달라고 무릎을 꿇기 시작한 것입니다. 특히 한국의 전력 제어 기술이 가짜라고 선동하던 일본의 핵심 IT 기업 대표는 일주일째 서울의 한 호텔에서 대기하며 삼성의 임원을 단 10분만이라도 만나게 해달라고 애원하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한국은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여유롭게 미소 지었습니다. 전 세계가 한국의 손바닥 위에서 놀아나고 있다는 것이 증명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서막일 뿐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제 4단계의 끝에서 제가 진짜 충격적인 사실 하나를 공개하겠습니다. 미국과 일본이 그토록 분석하고 싶어했던 한국의 전압 제어 기술 그리고 전력 효율의 비밀은 사실 하드웨어가 아니라 한국이 비밀리에 인공지능 칩 내부에 심어놓은 자율 제어 시스템에 있었습니다. 이 시스템은 전 세계 인공지능이 돌아가는 모든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감지하며 전력 소모를 한국이 원하는 대로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미국 국방부가 이 사실을 뒤늦게 눈치챘을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미국의 첨단 미사일 방어 체계와 항공모함의 제어 장치에 들어가는 핵심 메모리가 전부 한국산으로 교체된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즉, 한국이 마음만 먹으면 미국의 최첨단 무기조차 먹통으로 만들 수 있는 디지털 핵무기를 손에 쥐게 된 셈입니다. 이 사실이 백악관 지하 상황실에 보고되었을 때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한 수뇌부들은 공포에 휩싸여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과연 한국은 이 무시무시한 권력을 어떻게 활용할까요? 단순히 돈을 더 버는 것에서 멈출까요? 아닙니다. 이제 5단계부터는 한국을 무시했던 전 세계 국가들이 한국 앞에 줄을 서서 자비를 구하게 되는 본격적인 참교육과 한국의 위상이 전 세계 최고의 패권국으로 등극하는 소름 돋는 과정이 펼쳐집니다. 우리가 그동안 몰랐던 대한민국의 진짜 힘, 그리고 그 힘이 전 세계를 어떻게 재편하고 있는지 그 진실은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다음 이야기를 기대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상상하는 그 이상의 결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미국 백악관 지하 상황실에 대형 스크린에 붉은색 경고등이 들어왔을 때 회의실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국방부 산하연구소가 한국산 반도체를 정밀 해부한 결과 그 안에서 발견된 것은 단순한 회로가 아니었습니다. 전 세계 인공지능 서버의 전력을 실시간으로 최적화하는 동시에 특정 상황에서 전압을 0으로 만들어 시스템을 완전히 무력화할 수 있는 이른바 전력 제어권이 한국의 손에 쥐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미국이 그동안 원천 기술이라 자부했던 모든 설계, 자산들이 한국의 이 독보적인 공정 기술 앞에서는 무용지물이라는 사실이 공식적으로 확인된 순간이었습니다. 미 대통령의 안보 보좌관은 떨리는 목소리로 보고했습니다. 만약 한국이 공급하는 이 특수 메모리가 단 24시간만 중단되어도 미국의 금융망과 전력망 그리고 최첨단 무기 체계의 절반 이상이 연산을 멈추고 콧절 덩어리로 변할 것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동안 한국을 하천기지라고 비하하며 관세 폭탄으로 협박하던 미국의 오만함이 공포로 바뀌는 지점이었습니다. 일본 또한 상황은 마찬가지였습니다. 일본 정부는 뒤늦게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한국의 화이트리스트 복원을 넘어선 전방위적 협력을 구걸하기 위해 비밀 특사를 급파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그들이 보낸 서신조차 읽지 않고 돌려보냈습니다. 이 시기 전 세계 언론의 태도는 그야말로 가관이었습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 한국의 수치를 조작이라고 몰아붙이던 서구권의 유력 경제지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한국의 반도체 기술을 인류의 구원이라고 칭송하기 시작했습니다. 독일의 한 주간지는 한국이 없으면 유럽의 인더스트리 4.0은 존재할 수 없다는 특집 기사를 내보냈고, 프랑스의 기술 평론가들은 한국의 전압 제어 기술이야말로 에디슨의 전구 발명에 비견될 혁명이라며 찬사를 보냈습니다. 한국을 얕보던 전 세계가 한국의 발 아래 엎드려 자비를 구하는 진풍경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한국은 이러한 찬사에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한국 정부와 대기업은 더 치밀한 참교육을 준비했습니다. 한국은 전 세계에 공급되는 인공지능 반도체의 할당량을 국가별 인공지능 기여도와 한국에 대한 우호 지수에 따라 재배정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 발표가 나오자마자 전 세계 외교관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한국의 눈밖에 났던 국가들은 자국의 장관들을 한국으로 보내 잘못을 빌겠고, 평소 한국을 무시하던 국가의 정상들은 한국 대통령과의 단 5분 통화를 위해 몇 날 며칠을 대기해야 했습니다. 실제로 한국의 전력 효율 기술이 적용된 데이터 센터와 그렇지 않은 곳의 격차는 재앙 수준으로 벌어졌습니다. 한국의 반도체를 확보한 미국의 대기업은 전력 비용을 80% 절감하며 수익성을 극대화한 반면, 한국의 물량을 배정받지 못한 일본의 경쟁사들은 폭등하는 전기요금을 감당하지 못해 데이터 센터 가동을 중단하는 사태가 속출했습니다. 전 세계 인공지능 시대의 표준 전압과 전력 전송 방식이 한국의 기술에 맞춰 강제로 채편된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주목해야 할 놀라운 수치가 있습니다. 한국의 이번 전략적 선택 이후 대한민국의 국가 신용 등급은 사상 처음으로 미국과 동등한 수준까지 치솟았습니다. 반면 한국을 무시하던 일본의 국가 부채 위기는 반도체 조달 실패로 인한 산업 마비로 인해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전 세계 자본이 한국으로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했고, 원화의 가치는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화폐 중 하나로 등극했습니다. 한국이라는 조그만 나라가 반도체라는 무기를 통해 전 세계 경제 패권을 거머쥐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시청자 여러분,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미국과 일본이 한국 앞에 무릎을 꿇은 진짜 이유는 단순히 반도체 공급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한국이 숨겨둔 더 무서운 비밀, 즉 전 세계의 전력망 자체를 원격으로 제어할 수 있는 이른바 전압 도미노 기술의 실체를 눈치챘기 때문입니다. 이 기술이 실제로 가동될 경우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그리고 한국이 이를 통해 어떻게 전 세계 강대국들을 영원히 한국의 영향력 아래 두게 되었는지, 그 충격적인 뒷이야기가 6단계에서 이어집니다. 한국을 얕보던 이들이 겪게 될 진정한 파멸, 그리고 대한민국이 진정한 세계의 심장으로 우뚝 서는 순간이 머지않았습니다. 과연 우리 정부가 미국 대통령에게 건넨 비밀 문서에는 어떤 조건이 담겨 있었을까요? 다음 단계에서 그 금기된 진실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상상을 초월하는 한국의 대반격은 이제부터가 시작입니다. 미국 백악관의 특사가 평택 공장에서 받아든 마지막 서류에는 숫자가 아닌 지도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 지도는 전 세계 인공지능 서버가 위치한 핵심 거점들이 한국의 반도체 기술망에 어떻게 촘촘하게 엮여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대한 거미줄이었습니다. 미국 국방부의 암호해독 전문가들이 이 지도에 숨겨진 의미를 분석했을 때 회의실은 그야말로 얼음물을 끼얹은 듯 차갑게 식어버렸습니다. 한국이 전 세계에 공급한 반도체 안에는 각국의 전력 전송 시스템과 동기화되어 전압의 흐름을 초미세 단위로 감시하고 조정하는 이른바 전력 지휘권이 내장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이 밝혀지자마자 트럼프 대통령은 긴급 국가안보회의를 소집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미 미국의 자부심이라 불리는 최첨단 무인 공격기들과 핵 잠수함의 연산 장치는 한국의 반도체 없이는 시동조차 걸리지 않는 상태였고, 만약 한국이 원격으로 전압 주파수를 단 1Hz만 비틀어도 미국의 전 국가 시스템은 연쇄 폭발을 일으키며 암흑천지로 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이 수십 년간 무시와 조롱을 견디며 평택 지하 깊숙한 곳에서 갈고 닦아온 진짜 비장의 무기인 전압 도미노 전략의 실체였습니다. 그동안 한국을 향해 자충수를 두느니 도박을 하느니 비난하던 일본의 기술 매체들은 이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약속이라도 한 듯 침묵에 빠졌습니다. 일본 정부는 자국 내에 설치된 모든 인공지능 서버를 전수조사했지만 결과는 절망적이었습니다. 한국의 기술은 이미 일본의 전력망, 생태계 깊숙이 뿌리를 내려 떼어내려 할수록 오히려 전력 손실만 커지는 구조였습니다. 일본이 그토록 자랑하던 소재 기술과 장비, 기술은 한국이 설계한 이 거대한 전력 체계 안에서
한낱부품으로 전락해버렸습니다. 참교육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국 정부는 전 세계를 향해 새로운 에너지 표준 선언을 발표했습니다. 앞으로 한국의 반도체를 사용하는 모든 국가는 한국이 지정한 전압 가이드라인을 준수해야 하며, 이를 어기거나 한국의 국익에 반하는 행동을 할 경우 해당 국가에 대한 전력 최적화, 알고리즘 업데이트를 즉각 중단하겠다는 경고였습니다. 이 선언이 나오자마자 어제까지 한국을 향해 관세, 폭탄을 운운하던 트럼프 대통령은 즉시 삼성전자 회장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미국의 무례함을 사과하며, 모든 관세 철회는 물론 미국 내 한국 기업들에게 무제한의 세제 혜택을 약속했습니다. 미국뿐만이 아닙니다. 유럽연합의 의장단은 단체로 한국을 방문해 한국의 전력 제어 표준을 유럽 전체의 국가 표준으로 채택하겠다며 머리를 숙였습니다. 한국을 조그만 나라라고 무시하며 자신들의 손바닥 안에서 움직이려 했던 전 세계 강대국들이 이제는 한국의 반도체 한 조각을 더 얻기 위해 자국의 핵심 이권을 조공처럼 바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전 세계 인공지능 시대의 주도권은 이제 실리콘밸리가 아닌 대한민국의 평택과 기흥에서 나오고 있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수치가 또 하나 있습니다. 한국의 기술이 적용된 전력망의 보급률이 70%를 넘어서자 전 세계 탄소 배출량이 사상 처음으로 하향 곡선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한국의 반도체가 지구를 살리는 유일한 대안이라는 상징성까지 얻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누구도 한국의 기술력에 의문을 제기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한국이 기술을 독점해줘서 고맙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전 세계는 한국의 기술에 완벽하게 종속되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여기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7단계에서는 전 세계를 경악하게 만든 한국의 마지막 행보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기술로 세계를 제패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전 세계의 금융과 화폐 가치까지 반도체라는 실물 자산에 연동시키는 인공지능 화폐 혁명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을 무시했던 자들이 자국의 화폐가 종이 조각이 되는 것을 지켜보며 울부짖게 될 그 비정한 경제전쟁의 현장이 곧 펼쳐집니다. 과연 한국은 어떤 방식으로 전 세계부의 지도를 다시 그렸을까요? 그리고 그 중심에서 우리 국민들의 삶은 어떻게 변하게 되었을까요? 이제 결말을 향해 가는 이 거대한 서사의 정점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음 단계에서 대한민국이 세계 유일의 초강대국으로 우뚝 서는 그 역사적인 순간을 목격하십시오. 지금껏 경험하지 못한 진정한 국격의 상승이 시작됩니다. 미국 뉴욕 증시와 런던 금융시장의 전광판이 일제히 멈춰 섰을 때 전 세계 투자자들은 단 한 곳, 서울의 외환시장만을 주시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전 세계를 향해 인류 역사상 가장 대담한 경제선언을 발표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전 세계 모든 인공지능 연산의 기준이 되는 전력 효율 수치를 가치, 척도로 삼는 새로운 디지털 화폐 단위의 탄생이었습니다. 한국은 자신들의 반도체가 보증하는 전력 절감량을 실물 자산으로 등기하고 이를 보유한 국가만이 인공지능 기반의 미래 산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이 발표가 나오자마자 어제까지 기축통화의 지위를 누리던 달러와 엔화의 가치는 폭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실체가 없는 종이 화폐보다 한국의 반도체 공장에서 보증하는 전압, 안정화 티켓이 훨씬 더 강력한 구매력을 갖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긴급 성명을 통해 한국의 조치가 국제금융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라고 비난했지만 정작 미국의 대기업들은 백악관의 경고를 무시하고 자신들이 보유한 달러를 팔아 한국의 반도체 우선 공급권을 사들이기 위해 줄을 섰습니다. 화폐라는 권력조차 이제는 한국의 기술력 앞에 무릎을 꿇은 것입니다. 그동안 한국의 기초과학을 무시하며 기술 도둑질을 운운하던 일본의 보수 언론들은 이제 더 이상 비아냥거릴 힘조차 잃었습니다. 일본의 중앙은행은 자국 화폐 가치를 방어하기 위해 한국 정부의 통화, 스워프를 애걸했지만 한국의 답변은 냉정했습니다. 한국의 전력 제어 가이드라인을 100% 수용하고 일본 내 모든 데이터 센터의 운영권을 한국의 표준 관제 시스템에 귀속시키라는 조건이었습니다. 일본은 자국의 경제 주권을 사실상 한국에 헌납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지만 이를 거부할 경우 국가 전체가 인공지능 시대의 미개국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공포에 결국 서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시기 한국의 위상은 더 이상 과거의 조그만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전 세계 모든 첨단 기술은 한국의 전압 표준에 맞춰 재설계되어야 했고 전 세계 대학들은 한국의 공정공학을 배우기 위해 수만 명의 유학생을 서울로 보냈습니다. 미국의 실리콘밸리는 이제 평택의 하청연구소로 전락했다는 자조 섞인 목소리가 나왔으며 전 세계 정보통신 산업의 심장은
한국의 대기업 본사 회의실에서 뛰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결정하는 반도체의 전압 수치 하나에 전 세계 스마트폰의 배터리 수명이 결정되고 전 세계 자율주행 자동차의 운행거리가 정해지는 진정한 기술 제국주의의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가장 극적인 장면은 국제연합본부에서 벌어졌습니다. 상임이사국들이 모인 자리에서 한국의 대표는 전 세계 에너지 보급률 평준화를 위한 한국의 새로운 기술 나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나눔이었지만 실제로는 전 세계 모든 국가의 에너지망을 한국의 반도체 네트워크에 동기화하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거부하는 나라는 인공지능이 제공하는 모든 질병 진단, 기후, 예측, 금융 분석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된다는 무언의 압박이었습니다. 전 세계 리더들은 침묵 끝에 일제히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그것은 존경이 아닌 한국의 압도적인 힘에 대한 항복의 표시였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확인해야 할 소름 돋는 수치가 있습니다. 한국의 이 새로운 경제체제가 도입된 지 불과 한 달 만에 대한민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기존 대비 300% 이상 폭등했습니다. 전 세계의 부가 반도체라는 블랙홀을 통해 한국으로 빨려 들어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청년들은 더 이상 해외 취업을 고민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전 세계의 수재들이 한국 기업의 인턴 자리 하나를 얻기 위해 한국어를 배우고 한국의 문화를 연구하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8단계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한국이 왜 이토록 치밀하게 전 세계를 자신들의 발 아래 두려 했는지, 그리고 그 너머에 숨겨진 인류 전체를 위한 거대한 프로젝트의 정체가 무엇인지 공개됩니다. 한국을 얕봤던 자들에게 가해진 진정한 참교육의 마침표, 그리고 대한민국이 지구를 넘어 우주시대로 나아가는 핵심 열쇠가 된 그 마지막 진실을 확인하십시오. 이 이야기가 끝나는 순간 여러분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사실에 온몸이 떨리는 전율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장으로 이동합니다. 대한민국이 그려온 이 거대한 시나리오의 종착지는 단순히 지구 안에서의 패권이 아니었습니다. 전 세계 강대국들이 한국의 반도체 한 조각에 목을 매며 자국의 이권을 상납하고 있을 때 한국은 평택과 기흥의 연구소에서 인류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영역인 우주 연산용 초임계 전압 제어 기술을 완성시켰습니다. 미국 백악관과 국방부는 뒤늦게 한국의 평택 공장, 지하 깊숙한 곳에서 발사되고 있는 신호들이 지구가 아닌 화성과 목성의 궤도를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렸습니다. 한국은 이미 전 세계 인공지능 서버를 자신들의 전력망으로 통합하며 얻은 방대한 연산 능력을 바탕으로 우주 공간에서의 전력 손실을 0에 가깝게 구현하는 우주 전용 반도체 네트워크를 구축해 두었던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일본 총리는 한국이 독점한 이 기술 없이는 인류의 차세대 거주지 확보는 물론 외계 자원 탐사조차 불가능하다는 냉혹한 현실을 마주했습니다. 그동안 한국을 얕보며 관세와 소재 수출 규제로 발목을 잡으려 했던 자들은 이제 지구라는 작은 행성을 넘어 우주로 뻗어나가는 길목에서 한국의 허락 없이는 단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한국은 자신들을 무시했던 국가들에게 인류 공영이라는 명목 아래 기술을 개방하는 척하면서도 실제로는 전 우주적 전력망의 운영체제를 한국의 표준으로 고착화하는 영리한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결국 백악관은 항복선언에 가까운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미국의 모든 항공우주국 시설과 인공지능 연구소를 한국의 전력 제어 가이드라인 아래 두기로 했으며, 일본은 자국의 남은 반도체 장비 원천 기술을 한국의 국가 자산으로 귀속시키는 조건으로 우주 자원 배분권의 말석을 겨우 얻어냈습니다. 한국을 비웃던 언론들은 이제 한국을 인류의 진화를 이끄는 신인류의 요람이라 부르며 찬양하기 바쁩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 한국을 조롱하던 전 세계의 오만은 이제 한국의 위대한 기술력 앞에 완전히 굴복하여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대한민국은 이제 21세기의 석유인 메모리를 넘어 인류 미래의 생존권 그 자체를 손에 쥐었습니다. 우리가 겪었던 일시적인 물가 상승과 메모리 부족은 전 세계를 한국의 질서 아래 재편하기 위한 고통스러운 과정이었을 뿐입니다. 이제 그 결과로 대한민국은 전 세계부의 70% 이상을 직간접적으로 통제하며 우리 국민들이 전 세계 어디를 가든 최고의 예우를 받는 진정한 초강대국의 시대를 열었습니다. 삼성전자의 독한 승부수로 시작된 이 전쟁은 한국의 완벽한 승리로 끝이 났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총구를 내리고 구글과 아마존의 임원들이 평택의 호텔 로비에서 노숙을 자처했던 그 기이한 풍경은 대한민국이 세계의 중심이자 인류의 미래가 되는 거대한 서사의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오늘 제가 드린 이 모든 기록은 단순한 예측이 아니라 현재 우리 곁에서 벌어지고 있는 실시간의 승전보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시대의 주인공으로 살아가고 계십니다.
세계의 심장을 쥐고 흔드는 나라, 그 이름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반도체 전략 연구소 수석 분석관 김진호였습니다. 이 전율을 잊지 마십시오. 감사합니다.